국제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전 세계 개체의 60%가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일본 고병원성 AI를 피해 순천만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여수산단 공업용수를 섬진강에서 끌어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주변 농가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된 목포 화물 차고지가 비어 있습니다. 이용률은 저조하고 불법 주차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빈집으로 파악됐습니다. 빈집은 전체 14만 9천여 채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내 갯벌과 가금 동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 확산세가 빠른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순천만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만 감염 양상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 60%가 순천만으로 대피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전 세계 17,000여 마리가 서식하는데 이 가운데 만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관찰됐습니다. 평년 대비 3배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도래한 상황인데 지난 13일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일본 이즈미시를 피해 순천만으로 집단 탈출한 흑두루미 무리에서 발견된 AI로 추정됐습니다. 네, 11월 10일부터 일본 이즈미시에서 흑두루미가 유입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11월 13일 날 첫 폐사체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 유입된 몸이 좀 약한 개체들이 갯벌 쪽에서 잠자리인 갯벌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이즈미시에는 이달 초부터 고병원성 AI가 강타했습니다. 하루 최대 90여 마리가 감염돼 폐사한 겁니다. 일본 서식지에는 갯벌이 없는데 좁은 논밭에 물을 대서 흑두루미 서식이 이루어지다 보니 감염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서식 환경이 불안정해지자 건강한 흑두루미 무리들이 순천만으로 집단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순천시는 고병원성 AI의 국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대피한 건 순천만이 안전하다는 방증인 만큼 서식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태계 보호지구 전반적인 면적에 있어서 저신주 제거라든지 그리고 유기농 전환으로 좀 더 건강한 농경지 환경을 만든다든지 습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발굴해서 환경부나 문화재청 쪽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 AI 확산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차단됐습니다. 더 이상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러시아 북부에서 4,000km를 날아 따뜻한 일본에 안착했던 흑두루미가 다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찾은 상황. 순천만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중요 서식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해남군도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고천암호와 금호호, 영암호를 찾은 겨울 철새가 지난달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닭이나 우리 농가에 대해선 1.4톤 규모의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AI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남 동북권 산업단지에 섬진강물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풍선 효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하류 주민들은 염분 농도가 더 높아져 농업과 어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심어놓은 양상추 잎이 누렇게 변했고 한쪽은 이미 말라 죽어 텅 비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인근의 농작물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염분 농도가 높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시설하우스로 면적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게 염해 피해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는 못하고 다 고갈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하수는 솔직히 염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 농사를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염분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상추에 피해를 주는 기준치인 0.2%보다 4배 이상 많은 0.88%가 나왔습니다. 상류에 댐이 하나둘씩 생기고 최근에는 가뭄까지 길어지면서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감소해 염도가 높아진 겁니다. 전문가는 높아진 하천 염도가 지하수 염분 농도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수역이 있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천 물이라도 염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지하수까지 염분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첩 어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파래가 강물에서 자라는 등 제첩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에 서식하는 이 종류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바다에서 이 서식하는 깔치나 강어나 청개나 이런 어종들이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제첩도 이게 어느 정도 염도가 맞아야 이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너무 염도가 높다 보니까 폐사하는 확률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수자원공사가 산단의 공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섬진강물을 더 끌어다 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피해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전혀 농촌의 농민의 삶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농도면 도저히 생물이 생육할 수가 없는데 다시 물을 가져가 버렸다면 너무 잔인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섬진강 물을 끌어다 쓸 경우 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단순 보상을 넘어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대책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가뭄대책 재난상황실은 가뭄 단계 해소까지 운영되며 총괄 상황반을 비롯해 농업, 상수도, 용수공급 4개 분야 대책반으로 구성됩니다. 여수시는 읍면동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안에 화물 차고지를 조성했는데요. 이용률은 저조하고 불법 주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학 부지 일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유한 땅인데 트레일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심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변 갓길도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5톤 화물차부터 지게차, 레미콘 대형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큰 차가 있으니까. 얘들도 큰 물체가 있으니까 앞에 사물이 안 보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차할 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일대에 360억 원을 들여 화물 차고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9만 원을 내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이곳은 대양산단에 있는 화물 차고지 일대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화물차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주차 공간도 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차고지를 눈앞에 두고도 화물차를 갓길에 세워놓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차고지 주차하자는 거라고 안내를 다 하죠. 근데 잠깐씩 주차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도 불법 주차니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나오면. 공영 차고지가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는 모두 1,010대. 지난 2월에 완성됐지만 지금까지 한 달 단위로 이용 계약을 맺은 화물차는
전체의 18%인 185대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차고지를 지어놓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시에서는 반드시 그 화물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로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단속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밤샘 주차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영업용 화물차가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주택 10채당 한 채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와 전남에 있는 빈집은 전체 주택의 11%에 해당하는 14만 9,440채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 대도시권은 8.5%, 전남 서남부권과 동부권은 각각 14%와 13.2%에 달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에서 1,400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24일 하루 전보다 203명 감소한 1,4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순천 272명, 목포와 여수가 각각 190명, 광양 137명, 나주 127명 등 시단위 지역 5곳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772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지로 이송하던 외상 환자가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 24일 저녁 6시 40분쯤 신안 장산도에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입고 육지와 가장 가까운 선착장으로 이송됐지만 보건소 직원과 주민들이 환자를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들것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포해경은 갑자기 배가 흔들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의 한 바닷가에 앉아있던 8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8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낮 4시 15분쯤 여수 화양면의 한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있다 후진하던 차량에 깔렸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한 해 국민 건강 수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악화됐던 각종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아닌데 개인 방역과 백신 접종 등 예방 활동 등으로 국민 건강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과 당뇨병 유병률은 소폭 감소했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습니다. 흡연과 음주율은 남자 쪽에서는 감소했고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우울증 경험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30대 남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불안했던 사회가 국민 건강 회복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안군이 내년에 추진이 확정된 해양수산 분야 공모 사업에 대해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양수산 분야 공모 사업은 모두 36종 231억 원 규모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세금 체납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